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내 인생이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걱정, 똑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특히 60대가 되면서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시죠.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설 중 하나. 읽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그 책.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왜 하필 그리스인 조르바일까요? 이 소설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세대 김상근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너무 벅찬 나머지 학교 야구장으로 달려나가 숨이 가쁠 때까지 뛰었다. 이 말에서 느껴지시나요? 이 책이 주는 강렬한 생명력을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 책에 특별히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규칙과 틀에 갇혀 살아왔거든요. 학창 시절엔 입시지옥, 청년 시절엔 취업 경쟁, 중년엔 가족 부양의 무게. 그러다 60대가 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때 조르바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너 자신으로 살아라. 이 소설이 왜 이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알아야 합니다. 카잔차키스는 1883년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크레타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억압과 지배를 몸소 경험했어요.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죠. 이런 경험이 그에게 자유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심어줬습니다. 1902년 아테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관심은 따로 있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인간다운 삶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1907년 파리로 건너가 철학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그는 두 명의 거대한 스승을 만나요. 첫 번째가 베르그송입니다. 베르그송은 생명력과 직관을 강조한 철학자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온몸으로 삶을 느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두 번째가 니체입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철학. 카잔차키스는 이 두 사상에 깊이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부처의 깨달음과 해탈 사상까지 받아들이죠.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융합되면서 카잔차키스만의 독특한 철학이 탄생합니다. 바로 절대적 자유에 대한 추구예요. 그의 묘비에 새겨진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의 인생 철학이 모두 담겨 있어요. 카잔차키스의 삶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1917년 그는 고향 크레타 섬으로 돌아가서 갈탄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실제 조르바였습니다. 알렉시스 조르바라는 이름의 60대 광부였어요. 카잔차키스는 평생 책만 읽고 이론만 공부한 지식인이었는데 조르바는 정반대였어요.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자유로운 영혼. 머리보다 가슴으로 사는 사람. 이 만남이 카잔차키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르바야말로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갈탄 사업은 실패했지만 카잔차키스는
더 큰 보물을 얻었어요. 진짜 자유로운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본 거죠. 그 후 그는 계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이집트, 팔레스타인,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접했어요. 한때는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 종교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도 인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1942년 그리스인 조르바를 발표합니다. 이 소설은 즉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데 카잔차키스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의 작품들은 기존의 종교와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몰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의 작품을 금서로 지정했어요. 하지만 카잔차키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어요. 1951년과 1956년 두 차례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문학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1957년 중국 여행 중에 병을 얻어 독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그리스 지식인 나입니다. 그는 늘 책만 읽고 머리로만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친구 스타브리다키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책벌레다.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에 충격받은 나는 크레타 섬으로 갈탄 사업을 하러 떠나요.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며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바로 조르바입니다. 조르바는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두목, 나를 데리고 가시오. 광산일은 내가 제일 잘 아오. 나는 조르바의 거침없는 말투에 당황하지만 뭔가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함께 크레타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크레타 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여인숙에 머물게 돼요. 여인숙 주인은 오르탕스 부인이라는 프랑스 출신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카바레 가수였다가 이제는 늙어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르바는 오르탕스 부인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나이든 여인이라는 걸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그녀에게서 삶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죠. 조르바는 오르탕스 부인을 부블리나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현해요. 나는 조르바의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봐요. 머리로만 생각하던 자신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한편 마을에는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접근도 거부해요.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색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특히 파블리라는 젊은이가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파블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절망한 파블리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전체가 과부를 미워하게 돼요. 그녀 때문에 젊은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과부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에 감동받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책에서만 사랑을 배웠지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조르바는 그런 나를 보며 답답해해요. 두목,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시오.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면 사랑해 보시오. 드디어 나는 용기를 내어 과부를 만나러 가요. 둘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 연달아 찾아와요.
부활절 축제 때 과부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해요. 파블리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과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조르바가 막으려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결국 파블리의 사촌인 마놀라카스가 칼로 과부의 목을 그어 죽여버립니다. 나와 조르바는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 후 오르탕스 부인도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오르탕스 부인이 아직 숨을 거두기도 전에 그녀의 집에 몰려와서 가재도구를 훔쳐가기 시작해요. 어차피 연고도 없는데 버려질 바에야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논리로 말이에요. 조르바와 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에 절망해요.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 갈탄 사업도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떠났어요. 절망에 빠진 나를 보며 조르바가 말합니다. 두목, 춤을 춥시다. 무슨 춤이야? 이 상황에? 바로 이런 상황일 때 춤을 춰야 하는 거요. 삶이 우리에게 모든 걸 뺏어갔다고 해서 우리까지 죽은 건 아니잖소. 조르바는 바닷가에서 그리스 전통춤 시르타키를 추기 시작해요. 처음엔 망설이던 나도 점점 조르바의 춤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소설의 클라이맥스예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 그것을 춤으로 표현한 거죠. 이 소설에서 조르바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학식이 높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아요. 사회적 지위도 낮고 외모도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의 자유, 정신의 자유, 행동의 자유. 조르바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해요. 60세가 넘었지만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화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웁니다.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인가요? 조르바의 인생관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을 살아라.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두목, 내가 먹는 이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오?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오? 조르바에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축제예요. 평범한 밥 한 끼, 평범한 대화 한마디, 평범한 노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에요. 조르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탄 사업이 망하자 나는 절망하지만 조르바는 태어내요. 실패해도 괜찮소. 시도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내가 해본 모든 경험이 내 인생의 보물이요. 조르바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조르바의 사랑관도 특별해요. 나이든 오르탕스 부인을 사랑할 때도 진심이에요. 나이가 뭐요? 외모가 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아름다우면 그걸로 충분하오. 조르바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아요. 사회가 정한 기준보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요. 조르바와 나의 대화는 이 소설의 백미예요. 책에서만 지식을 얻으려는 나에게 조르바는 이렇게 말해요. 두목, 책이 뭐요? 종이에 잉크 칠한 것 아니오? 진짜 인생은 책이 아니라 여기 있어. 내 가슴에, 내 발에, 내 손에 있다고. 책에서는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없소. 사랑을 알려면 사랑해봐야 하오. 이런 조르바의 말들이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요. 조르바는 종교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져요. 수도원에서 타락한 수도승들을 보며 화를 내지만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짜 신은 교회나 수도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 있다고 봐요. 신이 있다면 저 푸른 바다에 있을 거요. 저 높은 산에 있을 거요.
우리가 웃고 울고 사랑할 때 거기 계실 거요. 이제 조르바의 메시지를 60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르바는 60세가 넘었지만 20대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60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증거예요.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때 저런 선택을 했으면. 하지만 조르바는 말해요. 과거는 지나간 거요. 중요한 건 오늘이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셋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오히려 남들 눈치를 더 보게 돼요. 나이 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조르바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60대는 이제 남의 눈치 볼 나이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넷째,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조르바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대화. 이런 평범한 것들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60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먹는 밥이 맛있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반갑고, 오늘 보는 풍경이 아름다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요. 이제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조르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패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섯째, 진정한 자유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르바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어요. 돈이나 지위나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웠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와요. 60대 여러분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녀들의 뜻에, 사회의 기대에,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일곱째,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조르바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어요. 상대방의 나이나 외모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어요. 60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덟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조르바는 자연을 사랑했어요. 바다, 산, 하늘, 나무. 이런 자연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어요. 60대 여러분도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바다를 보러 가세요. 자연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에 활력을 줄 거예요. 아홉째,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조르바는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60대 여러분도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세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자유로운 정신도 있을 수 있어요. 열째, 춤을 춰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르바와 나가 춤을 추는 장면은 상징적이에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도 인생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춰보세요. 실제로 춤을 춰도 좋고 마음으로 춤을 춰도 좋아요. 삶 자체가 춤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르바의 명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말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책에서는 인생을 배울 수 없다. 몸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 보세요. 오늘만 살아라. 어제와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예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춤추고 싶을 때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에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웃어라. 세상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긍정적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고 희망을 품으세요.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조르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조르바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조르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후회하며 살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젊으면 영원히 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다. 남을 의식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오늘을 소중히 여겨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60대가 조르바의 춤처럼 자유롭고 열정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르바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조르바처럼 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춤과 노래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